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 지식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특히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풀 때 이 공단 관련된 거를 어떤 걸 봐야 되나 이런 걸 걱정하시기도 하고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워하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또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건강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안 들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들면 이제 고액의 병원비가 드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부담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전체가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어떤 보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제도죠. 그래서 고액의 진료비가 가게에게 부담이 되는 걸 막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한다라는 게 큰 특징이죠. 자, 그래서 보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보험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보험 가입자가 있습니다. 가입자. 그럼 보험자가 뭐냐? 그냥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삼성생명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특이하게도 회사가 국가죠. 국가. 우리나라에. 근데 국가가 아닌 회사들도 많아요.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독일이나 이런 건 이 회사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달라요. 지방마다 이렇게 우리는 뭐 충청도에 건강보험공단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전라도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입하는 거예요. 뭐 나에게 맞는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런 회사가 아예 그냥 민간에게 놔둬버리는 거죠. 미국 같은 데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다가 그냥 다 지원해버려서 민간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돈 많은 사람이 들고 가입하고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요 보험자가 이 건강보험공단은 국가다. 이게 특징이죠. 자, 가입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걸 우리가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라고 해요. 그러면 보험자가 가입자에게 내는 건, 가입자에게 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났어. 아프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어. 그럼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금이라고 그래요.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엄마가 다치면 보험금을 받는 이런 보험을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건강보험공단은 이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있고 밑에 피부양자라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아프거나 엄마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 보험금을 받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급여라고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급여하면 우리가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보험자가 가입자에게 주는 이 보험금을 급여라고 해야 돼요. 급여. 그래서 급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보험금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자, 가입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게 보험료예요. 그죠? 자, 보험회사 이름을 보험자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보험자가 가입자에 주는 게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와 보험금을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단어들이 그냥 쭉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읽기 전에 이런 거죠. 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누가 내요? 가입자가 내죠. 가입자도 뭐죠? 국민 전체입니다. 우리나라 요 건강보험은. 자, 그 다음에 부담 능력에 따라 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내는 게 있으면 뭔가 다치면 받는 게 있겠죠. 자, 그런 거를 정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 누가 내는 거야? 가입자가 내는 거죠. 그거를 부담 능력. 나 돈이 없어. 조금 내는 거고. 돈 많아? 많이 내? 이런 거죠. 뭐에 따라? 급여에 따라. 또는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따라 이렇게 차별로 내게 됩니다. 많이 내냐? 많이 냅니다. 400 얼마 정도까지 낼 수 있어요. 현재 430 몇만 원인데 이게 또 올해 바뀌는데 아직 바뀐 제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매달 많이 내죠. 자, 그런데 내는 건 달라. 근데 보장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내는 것과 저같이 조금 내는 사람이나 보장은 똑같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보장제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사회보험이 있고요. 국민보건서비스가 있고요. 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잘 보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보험은 뭐냐? 자, 이 구별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의료비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뭐예요? 보험회사라고 그랬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가 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보라는 게 국가에서 운영하죠. 근데 얘네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제재를 가해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있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보험자가 한 명이라는 거, 한 명.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사회보험을 읽어보면 자, 얘네들은 사회보험 시스템이죠.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거가 한국과 대만이 요거예요, 요거. 얘가 뭐냐? 자, 봤더니 자, 사회 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을 도입해서 다수의 보험자를 통해서 보험과 이것과 달리, 그죠? 다수의 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예와 달리 단일한 한 명이다, 이거 한 명. 뭐가? 보험회사가 하나야. 무조건 여기만 가입해야 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국가 전체 건강보험을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예요? 국민건강보험 방식이죠. 자,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 뭐냐라고 보면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의료 문제를 국가가 모두 책임집니다. 그래서 조세로 내는 거죠. 자, 국민건강보험은 누가 내요? 우리가 내죠. 우리가 내는 걸로 재원하는 거고 얘는 이제 조세로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적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헌법에도 있고 뭐 사회보장기본법에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출산할 때도 도와줘야 되고 사망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겠죠. 그런 것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보험제도가 꼭 필요한 거는 피보험 대상자. 피보험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피보험이 뭐야?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 그러니까 피를 흘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피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만 대상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피부양자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 대상자는 가입자가 있는데 거기 밑에 자녀들도 다 혜택이 되는 거겠죠. 자, 사회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해서 비용이 뭐죠? 비용이 보험료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죠? 요게 특징이다. 자,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왜 그러죠?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인 사람은 조금 내지만 혜택은 똑같으니 이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겠죠. 자, 연역은 몰라도 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건강보험료 안에, 그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입은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을 받죠. 그럼 월급 받을 때 보통 지금 한 6.337%, 6.335% 정도를 건강보험료를 떼는데 그때 건강보험료를 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따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아프니까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별도로 떼서 따로 냅시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실시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래 4대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면 4대 보험을 냅니다. 자, 국민연금 여기 있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걸 내요. 그런데 지금은 5대 보험입니다. 여기에 이 건강보험을 두 개로 분류했어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분류해서 사실은 현재는 5대 보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여 명세표를 딱 받는 순간 급여는 쥐꼬리인데 엄청 뛰는 거야. 근데 거기 뭐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면 그냥 급여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받았네. 아유, 더럽게 많이 뛰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얼마를 떼는 거야 얘네들이 도대체.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뛴다. 그럼 대략적으로 요거는 6.3% 정도 떼면 여기에 약 한 10% 정도를 떼는 겁니다. 6.3%에 10%니까 0.63% 정도 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노인분들의 이런 건강을 책임지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연역은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1998년도에 5인 이상 사업자,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사실.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이때는 100인 이상이니까 100인 밑에는 가입 안 해도 됐잖아요. 지금은 얄짤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인 이상도 다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은 다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급여를 줄 때 건강보험료를 떼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회사가. 그죠? 그래서 1998년도에 5인 이상이 이렇게 의료보험이 적용됐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굉장히 이게 지역별로 지역 의료 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너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이 저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면 여기는 뭐 10%만 주고 여기 또 30% 주고 뭐 이런 얼마나 복잡했을 겁니까? 그리고 그때 전산이 없으니까 또 이게 또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민의료관리공단으로 통합을 했고요. 직장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게 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여기 가입했던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통합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때 통합한 게 2000년도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그렇죠? 한 21년 정도 됐나?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정말 전 세계에도 없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제가 미국에 이제 뭐 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어학연수 가잖아요. 어학연수 6개월이나 갔어. 가서 그냥 뭐 영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주로 태국 사람들, 막 홍콩 사람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놀다 보니까 일본어가 늘어. 막 영어는 안 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태국 친구가 이게 어깨가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어깨 빠지면 어떡하죠? 그냥 병원에 가면 좀 친한 의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딱 오면 그냥 두둑 끼워주고 에휴 학생 조심해 이러면서 집에 가라고 하죠. 거기는 200만 원입니다. 어깨 딱 끼워주는데. 자, 이게 맹장수수료요. 우리나라 얼마죠? 거의 실비입니다. 거의 돈 안 내요. 뭐 많이 내야 뭐 한 1, 2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한 2천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최고입니다. 방역 최고였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시스템도 최고입니다. 미국은 정말 이 회사에 들어갈 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무조건 뭘 물어보죠? 드라마 같은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뭐 급여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물어보겠죠. 첫 번째. 미국 애들은 당당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야, 나 얼마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회사 들어갈 때 사장님한테 저 얼마 주실 거죠? 이러면 잘리죠. 이게 뭐야? 개념 없어. 그러는데 미국 그렇게 물어보면서 자, 급여를 물어본과 동시에 뭘 물어보죠? 보험 됩니까? 꼭 물어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뭐죠? 덴탈 케어 됩니까? 물어봅니다. 치과 치료가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치과 보험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왜냐? 워낙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스템이 최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연역은 한 번 더 나오니까 밑에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5인 이상 사업장 가입됐다라고 했죠. 자,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제도나 여기 보면은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이죠. 보험료 부과 기준. 자, 요양급여가 뭐냐면 급여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런데 자, 보험금으로 돈을 주기도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건강보험은 실물로 주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청기 있죠, 보청기, 틀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휠체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도구들도 줄 때도 있고요.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 가서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생활도 못하고 그러면 노인분들은 이제 뭐 몸도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말동무도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물 급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물 급여라고 하고요. 돈을 주는 건 현금 급여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보험금이죠, 보험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신의료기술평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이슈가 되죠. 그래서 저도 지문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의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죠. 자, 건강보험의 보험자 그게 누구예요? 보험회사가 누구다? 건강보험공단이더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를 합니다. 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뭐예요? 보험료 내는 사람이에요. 가입자는 내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 뭐죠? 밑에 자기가 가입을 했으면 밑에 이제 자녀나 배우자나 이렇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부가 징수 건강검진. 자, 건강검진도 잘 나오죠? 뒤에.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은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 예방이야, 예방. 예방하려면 뭐 해야 돼? 검진을 해야지.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검진하게 하게 합니다. 와, 야, 너 아픈지 보자. 너 봤더니 좀 아플 것 같아. 미리 약 먹어.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예방이죠. 예방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치료 확률도 되게 높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현재는 현대의학은 예방이죠, 예방. 제가 뭐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의학 지식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건강보험법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 막 너무 많이 요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심사평가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관이겠죠. 우리나라의 건보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어요? 의료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갖다 청구하는 게 과다 청구됐는지 적게 청구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인원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위원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이게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어요. 자, 직장가입자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가입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 사장님은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지 않아. 돈은 많아.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 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자, 그래서 피부양자가 대상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잘리잖아요. 잘리면 좀 그렇고 때려쳤어. 내가 그냥 발로 뻥 차고 나왔어. 아, 회사가 싫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건보를 안 내도 될까요?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내지? 작년도 기준으로 내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걸 갖다 유예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건보료는 끝까지 추종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돼요. 엄마 아빠 밑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연금은 유예해줘요. 국민연금은 내가 돈도 없고 회사도 잘리고 아 슬퍼요 유유 막 하면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유예를 해줍니다. 근데 이건 얄짤 없어요. 무조건 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내겠죠. 그렇지만 납부는 해야 합니다. 자, 적용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현재 70% 정도 되고요. 지역 가입자가 2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한다. 자, 그러면 보험료가 뭐죠? 납부하는 돈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얼마를 내냐? 이거죠. 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놓는데 보험료율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 매년 뭐죠? 매년 상승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나가니까. 왜냐?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만약에 어린애가 점점 많고 노인분들이 적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면 어떻게 되죠? 그 보험료가 적게 보험금이 적게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이런 구조죠. 이렇게 이런 구조잖아요. 위에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밑에서 많이 이렇게 내야겠죠. 그래서 내는 게 있는데 자, 아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직장 가입자는 간단합니다. 월급의 땡땡 퍼센트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월급의 몇 퍼센트? 6.67%를 냅니다. 자, 이거 2020년도 기준이고 매년 변하기 때문에 변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을 약 10% 정도 냅니다. 그죠? 설명했죠? 10.25%를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6.67%니까 66,700원을 내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직장 가입자는 반절을 사장님이 내줍니다. 그죠? 그걸 사업자라고 하죠. 사업자가 내주고요. 반절만 내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밑에 보면, 자, 밑에 볼게요. 자, 장기 이게 건강보험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감소한 적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6.5%에서 이제 10%까지 늘어났어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근로자가 있으면 공무원은 잘 안 나와요. 근로자는 가입자가 반땡, 사용자가 반땡 이렇게 되죠. 근데 공무원은 국가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반절 내죠. 근데 사립교직원은 가입자가 반땡, 사용자가 일부, 국가도 일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자, 보험료를 누가 낸다? 나도 내고 회사도 내는 거예요. 근데 지역가입자는 100% 내가 내야 돼. 왜냐? 회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내야 됩니다. 몇 프로? 예. 똑같아요. 보험료율은 똑같습니다. 자, 내는 건 똑같은데 내가 다 내야 돼.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죠. 자, 여기에 몇 프로? 10.25%를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예, 가셨죠? 그러니까 약 한 6.67에 0.67%가 더해지니까 약 한 7.4%? 이 정도 됩니다. 7.3에서 7.4%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많이 내죠? 그쵸? 근데 직장이니까 반땡만 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자, 경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군인 경감, 섬 벽지. 섬이나 벽지에 살면은 깎아주는 거예요. 그쵸? 이미 계속 가입자 경감. 이렇게. 자,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국외 체류하거나, 이거 가끔 나오죠? 한 달 이상을 체류하면 안 내도 돼.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그 사회 이슈 됐잖아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석 달을 겨울에 추우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가 400만 원이 들까요? 안 들어요. 막 호화롭게 살아도 한 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안 내고 거기 가서 호화롭게 살다가, 살는 건 아니죠. 호화롭게 지내다가 돌아오면 건보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자, 군대 가면 안 가. 군대 가면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도소 가도 안 내요. 자, 요건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나머지 중요한 거 없고요. 자, 직장 가입자는 뭐죠? 자, 직장 가입자는 첫 번째 보수월액. 보수월액이라는 거는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누구야?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죠. 소득의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는 소득 월액의 부과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뭐 기타나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기타 쳐가지고 버는 돈, 또는 뭐 책을 팔았어요. 또는 뭐 알바를 해가지고 버는 돈, 이런 것들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이렇게 직장 가입자는 부과 대상자가 돼요. 소득 월액 보험료에 합산돼서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수 월의 소득이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2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소득 월액이라는 건 연간 보수 외 소득 빼기 3,4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다니는데 한 달 연봉이 한 6천만 원 돼. 근데 알바를 뛰는 거야. 알바를 해서 뭐 강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택시도 운전하고 이래가지고 밤에 이렇도 대리운전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3,400만 원까지는 괜찮아. 근데 3,400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합니다. 내 소득에 합산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이 넘으면 더 낸다. 보험료율은 똑같아요. 보험료율은 6.67%로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죠. 뭐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또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를 보게 되면 지역가입자는 뭐라고 그랬죠?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역가입자는 뭐 낼 게 없잖아요. 돈을 버는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하니까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보험료 부가 점수 곱하기 요걸 냅니다. 요거 좀 특이하죠? 점수라는 게 뭐냐? 재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걸 받고 있으면 이런 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소득 점수가 되고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여러분 뭐 배 한 대씩 다 있죠. 이게 뭐 요트 한 대씩 있지 않나요? 그죠? 비행기 한 대씩 있잖아요. 개인 비행기 한 대씩 있고 전월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점수를 매깁니다. 자, 그래서 점수를 매긴 거에다가 점수당 195.8원을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똑같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당 점수 금액이 점점 늘어났죠. 그 다음에 경감이 되고 면제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경감사유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나올 일이 없고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핵심축이 두 개다. 뭐가 있다?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반반 나눠낸다. 이렇게 핵심을 보면 되고 6.67%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금액으로 곱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뭐야? 보험료의 얘기예요. 보험료. 보험금이 아닙니다. 이거 타는 거는 급여라고 해서 또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험 재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